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미쌤의 캠캔입니다. 오늘은 화학의 언어 첫 번째 인류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어, 인류의 역사가 과학 문명에 의해서 많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화학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크게 기여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유화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형벌을 받고 있어요. 물론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간이 생기지만 또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죄로 신에게 이런 엄청난 형벌을 받고 있는 프로메테우스예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큰 화학 반응으로는 불의 발견과 불의 사용을 들 수 있습니다. 불을 가장 먼저 사용한 인류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 사이에 불을 최초로 사용한 인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부터 불을 사용하였던 것은 아니고요. 우연히 벼락을 맞아서 타고 있는 나무에서 불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불은 어떤 화학 반응일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불은 물질이 대기 중의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여 이 반응을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는 연소 반응에 의한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은 불과 230년 전의 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연소 반응이 플로지스톤 설이라는 잘못된 이론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배를 받아오다가 산소를 발견한 프리스틸리와 연소 이론을 정립한 라부아지에에 의해서 거의 최근에 이 이론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오랜 동안 불을 사용하였고 이 불의 이용이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류의 건강 상태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불을 사용해서 추위와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었고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써 단백질 섭취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음식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인류의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고 이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이 인류에게 크게 기여한 것은 흙 속에 지각에 있는 성분들을 이용해서 토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 이런 흙을 구워서 만드는 토기와 규소를 이용한 유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고요. 또 철광석을 이용해서 철을 분리해내서 철기 문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고대를 지나서 중세에는 연금술도 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근대에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증기기관도 불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철강, 정유, 석유, 화학, 시멘트 발전 등 이 산업 분야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발달도 모두
불의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얻어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중 단연코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바로 불과 불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특히 물질에 대한 탐구가 곧 화학인데 이 화학의 시작도 이 불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의 이용이 인류의 생활 향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인류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은 철의 이용입니다. 토기와 유리, 철의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걸 아까 불의 사용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인류는 우연한 기회에 뜨겁게 달구어진 광석, 철을 얻으려면 철광석이어야 하겠죠.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얻게 되는데요. 구리광석에서 구리를 얻고 철광석에서 철을 얻고 이렇게 광석으로부터 우리가 다양한 금속을 얻을 수 있는데요. 지구의 중심 핵에는 막대한 양의 철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지구의 내부를 한번 볼까요? 자, 지구의 중심 핵에는 내핵과 외핵이 있다.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죠? 이 외핵과 내핵의 성분이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가장 풍부한 원소는 철이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은 지구의 중심부가 아니고 지구의 표면인 지각이죠. 지각에도 철이 풍부하게 들어있을까요? 자, 지각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는 누구일까요? 자,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 우리가 이것을 지각을 구성하는 8대 구성 원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산소부터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작아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놀라운 사실은 땅 속에 산소가 가장 많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땅 속에 어떻게 산소가 가장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땅 속에 들어있는 나머지 이 원소들은 사실은 이 산소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려운 말로 산소와 결합해 있다. 그래서 산화물이란 말을 쓰는데 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철이 땅속에서는 철의 형태로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속에 들어있는 철은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의 형태로 들어있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철광석을 얻게 되면 철이 아닌 산화철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인류가 철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기원전 1500년경부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철보다 매장량이 훨씬 적은 구리는 2000년 정도 더 일찍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런 고대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죠. 그러면 왜 청동기, 왜 우리는 구리를 먼저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땅속에 많이 들어있는 원소를 살펴보았을 때 그 속에는 구리가 없었습니다. 구리는 함량이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구리를 먼저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리는 자연 상태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리는 산소와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땅 속에서 우리가 구리광석을 캐어내게 되면 거의 구리인 채로, 순수한 구리인 채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 철광석을 캐어내게 되면 이 철광석은 삼산화이철, 이름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산소와 결합해 있는 산화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산화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철의 성질과 완전히 틀립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산화철은 녹슨철이 되는 거죠. 녹슨철로는 전쟁 무기나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원래의 단단한 철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광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속에서 철광석을 캐내면 이 철광석은 산소를 가지고 있고 이 산소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데 산소를 떼어낼 수 있는 지금 코크스가 필요하게 되죠. 코크스는 어, 석탄을, 탄소를 고온으로 과열한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회석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넣고 이 고온의 용광로 속에 열을 불어넣어서 철광석을 철로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재련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산소를 가지고 있는 철광석을 순수한 철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 단원에서는 철을 이용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복잡한 화학 반응식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복잡한 화학 반응식은 우리가 산화한원 반응이라는 이름으로 4단원에서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 이것이 코쿠스이고요. 이 코쿠스의 역할은 이 철광석이 가지고 있는 이 산소를 떼어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쿠스는 일산화탄소로 바뀐 다음에 자신이 이산화탄소가 되기 위해서 철광석이 가지고 있는 산소를 떼어가죠. 그래서 철광석은 철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산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환원 과정이라고 하고요. 코쿠스가 산소를 가져갔기 때문에 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들은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4단원에서 다시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왜 우리는 철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보다 훨씬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철은 녹는 점이 1540도, 구리의 녹는 점은 1080도. 그래서 녹는 점이 너무 높아서 용융시켜서 가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500도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기 시대는 청동기 시대보다 한참 있다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청동기 시대가 철기보다 앞서 일어났을까? 이것을 화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여러분들의 화학적인 안목과 역사적인 안목을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류가 철보다 구리를 먼저 이용하게 된 이유를 역사적인 관점, 화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세 번째, 인류는 철을 어떻게 가공하여 왜 가공해야 될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가공하여 이용하였는지 정리해 봅시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을 텐데 정리를 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기회를 갖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